안녕하세요. 병원 개업의 정석 내과 전문의 오호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약물 처방의 정석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접수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약물을 문제없이 처방을 하려면은 어떠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방전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이 처방전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처방전은 비급여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원장님께서 한 지인 환자분께서 우루사와 오메가3 처방을 요청을 하셨을 때 이 처방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전은 피부 미용 의원에서 환자분께 처방을 해드린 건데요. 미누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한 달분 처방을 하셨고요. 자, 다른 약제들도 여러 가지를 처방을 하셨는데요. 자, 이 경우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 처방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질환이 질병이 건강보험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지 급여 접수를 할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질병으로 치료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건지 또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이 돼서 비급여 접수, 일반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를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를 구분을 하는 비급여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대상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 놓은 글인데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언뜻 생각하면은 비급여 대상 항목이 없으면 그냥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돈을 받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부당 청구 사례집이라고 해서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사례집을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자, 요양병원에서 에어 펌프, 에어 매트리스를 대여를 해주면서 그 사용료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사례로 대여로 1,000원씩 입원료와 별도로 비급여 수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하루에 1,000원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이 비급여 대상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청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병원에서 비급여로 돈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공단이나 심평원,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셔서 이것을 비급여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개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때 한 번 이런 것이 잘못 세팅이 되면은 그 이후에 쭉 잘못된 이 방법으로 계속 돈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비급여 대상이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단순 피로 권태. 저희가 영양제 많이 놔줄 때 이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로해서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라고 하신다면은 원칙은 이게 단순 피로 권태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일반 비급여로 접수를 해서 영양제도 비급여로 놔주시는 게 맞겠죠. 자, 뭐 주근깨나 다모, 뭐 백모증, 딸기코, 점, 여드름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접수를 해가지고 피부 미용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뭐 발기부전, 뭐 비아그라 처방하는 거랄지, 뭐 단순 코고름이라거나, 뭐 검열 반응의 안과 질환, 그리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 수술이라거나 뭐 유방 수술, 지방 흡입술, 자 이런 것들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그리고 사시교정이나 뭐 안화 격리 증과 같은 것도 이런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고요.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예방 진료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멀미 예방이나 금연치료,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비급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것들이 비급여 대상에 들어가는지 잘 아시고 환자분이 어떤 목적으로 병원에 오셨는지에 따라서 꼭 잘 구분해서 접수를 하시고요. 여기서 우선은 약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장염과 같은 건강보험으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약물 처방을 급여로 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급여로 접수를 하고 약을 급여로 보험이 되게 처방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식약처 허가사항과 급여 심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곳은 HMP라고 한미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분께 부탁을 드리면 회원 가입을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저는 한미 사이트를 이용해서 킴스 온라인 약품 검색 사이트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가론이라고 하는 간장 약재를 처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보험 정보에 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라고 되어 있는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일정 기준에 맞으면은 보험으로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효능 효과에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독성 간질환, 만성 간염, 강경변의 보조 치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환자분이 이 식약처 허가 사항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간장 용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 자,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 허가사항 내용이고요. 허가사항 중에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동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동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본인부담 100대 100, 100대 100 처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문구가 들어져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자분께 전액 본인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100대 100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구가 없다면은 환자분께 절대로 본인 부담 100대 100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AST, ALT가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이런 기준은 나중에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약제를 처방을 할 때 식약처 허가사항, 효능 효과 부분과 급여 심사 기준이 있는 약제가 있고 없는 약제가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사항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급여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약이 보험, 급여 처방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심사 기준에 전액 환자 부담이라고 하는 100대 100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 이 100대 100으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은 기본으로 해서 앞에 있었던 처방전들을 볼 건데요. 급여 심사 기준은 HMP 사이트 이외에 비즈히라라고 하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자, 심사 기준 종합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요. 심사 기준이 눌러져 있고 여기 검색 내용 부분에 앞서 썼던 간장제 용제의 일반적인 규칙이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 심사 기준이 보이는 이 비즈히라 사이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셔서 새로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적용을 하지 않고 진료를 보시다가 급여 심사 기준이 변경이 된 경우에 그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약을 처방을 했다거나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 부당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 처방과 관련된 규정상 이 심사 기준 현재 이 사이트에 공지가 돼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한 번씩은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처방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재들을 제가 먼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파자임이라고 하는 약재는 비급여 약재였고요. 이런 소화불량에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비급여 약재인 경우에는 급여 심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플루신이라고 하는 약재는 급여 약재고요. 효능 효과는 이런 통증 때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급여 심사 기준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약들도 있고 없는 약들도 있으니까요. 메디락 DS는 정장제인데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100대 100 처방할 수 있지요. 가스티는 모사프라이드 제제이고요. 급여 약제이고 가스론도 위 점막 보호제이고 급여 처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엘소메졸 급여 약제이고 식도염 때 쓰는 약제죠. 모트리톤이요. 모사프라이드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약제고 급여 약제입니다. 맥페란 우리 미식거릴 때 많이 쓸 수 있는 급여 약제이고 최근에 이 맥페란 주사제가 파킨슨 환자에게 사용을 하고서 부작용 때문에 이 의사에게 조금 큰 처벌을 받아서 이슈가 됐었던 약제죠.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 심사 기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페란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약제를 만약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효능 효과 부분에 이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약제는 이 용법 용량 부분에 최대 치료 기간이 5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법 용량 부분의 내용에 치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페라는 5일 이상 급여 처방을 하면은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처방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자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잘 처방이 되어 있고 플루신 같은 경우도 급여 처방이 되어 있고요. 메디락 DS는 본인 부담 100대 100으로 처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스틴이나 가스로넨이나 에소메졸 전부 급여 처방으로 잘 돼 있고요. 자, 그런데 모테리톤이라고 하는 약제를 비급여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맥페란이라고 하는 약제도 비급여로 내셨네요. 자, 이 원장님께서는 맥페란이라고 하는 약제가 5일까지가 최대 기간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는데 비급여로 처방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테리톤이라고 하는 약제도 보험이 되는 급여가 되는 약제이고 이 보험 약제들의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심사 기준을 지키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께서 이 모티린치트론이라고 하는 약제가 가스틴이라든지 가스론 N 이런 모사프라이드 제제하고 같이 사용할 경우에 같은 계열의 효과를 갖는 약제라고 생각이 되셔서 한 가지 약제를 비급여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의무 비급여고요. 이것은 부당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하시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처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인 이 우루사와 오메가3 처방을 해주신 원장님이신데요. 자,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간장용제였잖아요. 이 우루사의 처방 기준도 식약처 허가사항과 급여 심사 기준을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전에 피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다거나 처방을 하는 원장님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지가 있어야지 그 기준에 합당하게 맞는 경우에만 급여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제였죠. 이렇게 급여 등재가 되어 있는 약제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처방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모티리톤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것과 같은 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님께서 우루사 200ml를 비급여로 처방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오메가3 C코 연질 캡슐을 이 비급여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 피검사를 안 하시는 피부 미용 병원 원장님께서 이 약제를 만약에 처방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피검사를 통해서 중성지방이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됐다거나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이 피검사를 하신 결과지를 가지고 오신 걸 확인을 하고 약제 처방을 하셨어야 됩니다. 보험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하셨다면은 추후에 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처방전인데요. 자, 미누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항생제입니다. 자, 메딕프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사프라이드 급의 약제고요. 벨라제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래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부종 감소시키는 약제고요. 그리고 마이믹스는 비급의 약제이고 비타민 제제고요. 그리고 엘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정장제이고요. 그리고 GL 이부토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급여로 이부프로펜 제제 크림이고요. 나머지는 타리온, 베포스타틴 제제, 항히스타민 제제고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요. 비급여로 처방이 되어 있는 벨라제입니다. 이 제제가 원래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말씀드렸던 보험 정보 부분을 보시면은 급여로 되어 있죠. 이렇게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약제는 임의로 비급여로 변경해가지고 처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제도 보험으로 처방을 하셔야 되는 약이고요. 이 처방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미누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의학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30일을 처방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환자분을 진료를 하시고 처음부터 만약에 한 달분의 항생제를 처방을 하셨다면은 추후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드릴 것은 원래 처방전에는요, 의약품만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전에 원래는 같이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계시기는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치료와 연관성이 있다는 환자분께 설명을 반드시 드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으시고 처방을 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처방전 예시인데요. 환자분께서 이 타병원 약을 드시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약봉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요즘에는 그 DUR을 통해서 약품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DUR을 통해서 약을 조회를 해봤더니 약봉지에는 약이 5종류였는데 DUR에서 조회되는 것은 4종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DUR에서는 4종류만 나왔고요. 약봉지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오라톡신, 이 오플록삭신 항생제 가 이 내역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파클러 항생제잖아요. 세팔로스포린 게 이 항생제에는 급여 처방으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 약제들은 나와 있는데 항생제가 한 가지가 DUR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처방을 하신 원장님께서 항생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방을 하면 삭감이 될 우려가 있어서 DUR에 검색이 되지 않도록 이 오라록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약제를 DUR에 검색이 되지 않는 형태로 코드를 병원에서 세팅을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것은 오라록신이라고 하는 것을 비급여로 처방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환자분들께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제나 검사가 급여로 처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처방전을 그런 확인 서비스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오라록신을 의무 비급여 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은 부당 청구 금액이 합산이 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약물 처방의 정석, 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고 처방을 하는 모든 원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접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비급여 대상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보험 약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약제에 시약처 허가사항과 급여 심사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어, 진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